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증권 방송입니다.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. 네, 오늘은 제가 좀 한국전력의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전력에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편 해가지고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해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정적인 시각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네, 하나 좀 체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.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못해도 한 4만 원까지는 가격 구간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봅시다. 첫 번째로 한국전력은 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2년째 법인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. 요 결정세 기준 해마다 1조 원 안팎의 법인세를 내던 한전이 2017년 3,618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2018년부터는 법인세 지출이 끊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누군가는 이제 그럼 법인세 안 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법인세를 못 낼 정도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이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 요금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요금 체계 개편을 마련한 하반기 중 정부 인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재무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코로나19로 예정됐었던 이런 전력 요금 개편마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, 탈원전 정부 정책이 좀 바뀌면서 주가 하락이 멈출 것으로 판단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무려 1조 원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슈로 좀 가져오고 와줬는데요. 한국전력은 정말 무거워요. 네, 정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들이 받쳐주는 물량만으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. 한국전력. 야당이 무너진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다음 정권도 여당에서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 역시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을 한다면 2000년도 한 80년? 2080년? 그 정도가 원전 제로가 완료가 돼요. 네.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악재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악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6만 원에서 지금 2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죠. 네, 3분의 1 토막이네요. 그리고 국제유가 이제 WTI 기준 배럴당 한 40달러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요 발전 단가가 대폭 낮아졌어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좀 힘 입어서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이 3조 한 3,140억 정도 나왔거든요. 그렇게 기록을 좀 할 예상인데 마지막 좀 희망이었던 전력 요금 개편 논의가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이런 호재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 가치의 훼손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. 요거는 명백한 팩트인데요.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자체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예시를 들어서 HLB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님 이슈가 조금 나와줬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다운그레이드까지는 아니죠.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HLB입니다. 상승 후에 이런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한국전력은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니까 바닥을 못 잡아주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
리스크는 사실 낮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빠질 만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지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시간 투자 대비해서 적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투자자분들께서의 이런 포지션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좋은 거지 기대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없죠. 네. 여섯 번째, 이번 연도 이제 환경 비용이 2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. 2024년까지는 매년 7천억 원 이상 증가해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.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구입비, 뭐 연동제 이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과연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네, 그것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, 여러분. 네,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긍정적이다, 뭐 부정적이다 그렇게 냉정하게 볼 수가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무조건 간다, 무조건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한국전력 지금 가격 메리트 정말 좋습니다. 네,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크기 때문에 내가 뭐 2년, 3년 좀 넣어두고 묻어두고 가만히 있고 싶다.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잊고 있고 싶다. 그렇다면 한국전력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뭐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한국전력은 다시 한 번 더 4만 원 선에 충분히 도전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습니다. 네, 절대 망하지 않아요. 그리고 주가란 건 결국 하나의 큰 파동을 그려주면서 움직여줍니다. 네, 대시세의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는 언제나 대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주는 이런 낙폭 구간이 나와주는데요.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때도 똑같았어요. 네, 이때도 눈물 나는 소리 많이 나왔지만 결국 몇 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45,000원 터치해주고요. 45,000원 터치해준 뒤에 어차피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줬습니다. 곡소리 났어요. 그리고 나서 6만 원을 시도를 들어갔죠. 언제나 대세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는요 곡소리가 나와주고 나서 올라가 주는 게 맞아요.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곡소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. 지금도 충분히 곡소리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,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 우리가 전부 다 파악을 해놨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투자를 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수급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외인들은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기관들 또한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주고 있죠. 어느 정도 수급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려면 기간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악재가 적응이 돼야지 외국인들도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와 줍니다. 근데 지금은 악재가 적응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한국전력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한국전력 브리핑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조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한국전력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